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어, 먼저 미국장부터 보고요. 오늘 부동산도 좀 데이터적으로 보면서 쭉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이 어제 밤새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갭으로 빵 뜨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의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다우지수도 올랐었고 S&P 500 기준으로도 올랐었는데 S&P 500이 올라오면서 이제 다우가 먼저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다우가 먼저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종목은 많이 없지만 원래 우리가 다우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뢰 있는 건 당연히 S&P 500인데요. 다우지수에서 끌고 올라가면서 큰 종목들, 주된 종목들을 끌고 가면서 500 종목들, S&P 500들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갈팡질팡했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미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그 12월 중순부터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12월 말이네요. 이쯤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여기 굳이 오르는 자리입니까? 내리는 자리입니까? 둘 중 하나 결정해 주십시오. 오르는 자리입니다. 이러고 나서 실제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거가 올라오는 거는 이제 FOMC 연방에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또 했어요? 결국에는 0.25로 올렸죠. 올해 금리 인상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이거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카드를 0.75씩 올리다가 0.5씩 올리다가 이제는 0.25 이제 0.25. 뭔 얘기예요? 다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식 수업들은 우리 수강생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도 그렇고 모든 지수가 올라가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대이고 또 하나가 뭐다?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금리도 똑같습니다. 금리도 그래서 올라와서 과열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도 과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대로 뜨는 거, 장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도치형을 달면서 작아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몸통이 작아진다. 그래서 이 몸통이 작아진다. 즉 0.25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가와 종가에서 그렇게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만약 차트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우리 수강생들은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리가 있죠, 또. 그쵸?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가 0.25 올랐다.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건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5%까지 미국에서 올린다라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시세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제가 들은 얘기가 지금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요즘 누가 주식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1년도 8월 달에 주가가 다 고점에 올라왔으니 이제부터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떨어질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처분하십시오, 올라올 때마다 처분하십시오. 1년, 거의 1년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를초 왔을 때 이거 뭐 이제 의미가 있냐.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딛고 올라가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제가 매수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 권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매수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뭐 이런 표현 쓰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리얼티 쌤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찍을 땐 좀 강력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말은 좀 세요. 근데 투자를, 왜냐면 성향 기질도 센데 사실은 이 투자거든. 이게 돈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수강생 중에 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쌤, 저는 쌤 이해합니다. 이게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쌤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요. 하나의 실수만으로요.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이게 이런 거 있죠. 나 화장실 갔다 오느라 그거 못 팔았어. 뭐 하느라 못 팔았어. 부동산도 마찬가지. 내가 그때 어디 갔다 오느라 못 팔았어. 내가 그때 뭐 때문에 못 팔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실력입니다. 이거 발전 없어요. 자기 실력이에요. 이거 다. 화장실 가가지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뭐 속병이 나가지고 배탈이 났다 해도요. 이거는 자기 실력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자기가 철두철미해야 돼. 자신의 로케이션, 포지션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아, 이게 다 실력이거든. 정말 귀한 거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 그랬을 때 제가 강력하게 강력하게 협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강의 와서 들어보면은 리얼티 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쵸? 강하기보다는 재미있고 유쾌하고 참을성도 많아요. 쌤이 말귀 못 알아들으면 한숨 쉬면서 또 가르쳐주고 그쵸? 그리고 말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큰 소리 쳐가면서 또 다시 얘기해주고 그쵸?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께서는 저에게 리얼티 강사, 리얼티 막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존칭으로 항상 뒤에서도 저 없는 데서도 쌤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돈 받아먹기 바쁘고 뒤지게 막 매질만 하고 막 그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우리 수강생이 우리 제자분이 정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쌤이 하지만 재밌게 그죠? 웃으면서 또 개그하면서 컨셉도 있죠. 욕쟁이 할머니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 찍을 때 할 때는 욕 안 하잖아요. 뭐 이게 공중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공중파 방송 같은 그런 뭐랄까 대중성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들 보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강의할 때는 이제 막 제가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막 욕도 하고 수강생들한테 근데 수강생들이 빵빵 터지게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욕쟁이 할머니 컨셉이라서 재밌다고 막 깔깔깔 터져요. 그래서 리얼티쌤 강의를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이제 2자리 남았어요. 서둘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은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돌면서 미국만 도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전반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만 괜찮으시다면요. 중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체크하는 건 그대로 갔는데 미국도 이렇게 딱 중국도 이렇게 딱 올라왔죠?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천B 심천B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이미 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야 돼. 이건 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심천종합 상해종합주가지수 이런 데도 지금 자리를 다 잡아 나가고 있고요. 뭐 중국뿐만이 아니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좀 가급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일본에다가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언제 좋았어요? 일본은 몇 년 전에 좋았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골프 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많이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일본은 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있고요. 상승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나라들처럼 좀 뿜뿜 올라오는 것이 많이 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유럽 쪽도 뭐 이렇게 좀 돌았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쵸? 미국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독일도 많이 올랐고요. 금리 인상 파월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다 돌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캐나다 뭐 이런 데도 당연히 올랐나요? 올랐네요. 그쵸?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러시아는 투자하지 마세요. 러시아는 아니야. 뭐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데 글쎄 뭐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보시는데 러시아는 여튼 아닙니다. 러시아는 아니에요. 해석은 마음대로들 하세요. 그 해석은. 그건 뭐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도 그걸 알아요.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문 한 장 안 봐. 신문 한 장 안 보더라도 수업 딱 듣고 나면요. 실전에서 강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운동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수강생들이 지금 선배들이 강의를 듣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계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보내온 건데요. 이름은 가려요. 이름은 가리는데요. 이름 가립니다. 그리고 계좌를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아직은 뭐 진행 중인데요. 보면은 수익률이 보세요. 8%, 4%, 3.5%, 12%, 37%, 10%. 마이너스가 23%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쭉 있죠? 이거 뭐 조작이 아니고 거짓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뭐 조작이거나 뭐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럼 뭐 제가 민형사상 그거에 대해서 책임 묻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로 수익 내는 거 보세요. 잘하죠?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선배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불타기를 많이 했어요. 물타기가 아니라 추가로 막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되게 적거든요.
예, 수익률이 되게 적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점점 커져서 하나의 종목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익이 빵빵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겁니다. 다른 분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이거 뭐 관심 종목 아니야. 이거 모의 투자나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진짜야. 인생은 실전이라고. 자, 이거 보세요. 수익률. 예, 장난이 아니죠. 마이너스도 당연히 있죠. 예, 우리가 뭐 추천한다고 다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엄청나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분들이 수강생이에요.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전문가예요. 수강생들이. 예, 정말 대단하고 있어요. 가르친 대로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저렇게 잘 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빼고 난 전반적으로는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채권 가격 좀 한번 볼까요? 미국의 채권 가격이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채권 가격이 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가 뭐냐면은요. 주가든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과열에 올라왔어요. 주가가 과열에 올라왔죠. 그러면 이 과열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있으면 곧 상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그쵸? 예. 그리고 부동산도 그래요. 제가 이제 리얼티 쌤이 여기서 주식을 21년도 8월 달에 딱 적중했죠. 정말 기가 막힌 상투였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대대세 여순강 인천까지 포함합니다. 해서 제가 이제 21년도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폭락이 오고 막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가든 부동산이든 올라와서요. 이제 곧 있으면 머지않아서 곧 하락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곧이라는 거가 시간이 좀 걸려요. 특히 시장이 클수록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 큰가요? 코스피라는 자체는 크죠. 오래 걸리는 겁니다. 부동산 매우 크죠. 서울 특히 매우 크죠. 그럼 이 위에서 이 고점인 데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왜? 로딩 시간이야 한마디로. 이 로딩 시간이 왜 오래 걸린다? 인구와 부동산은 인구고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의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자본된 자본이 녹아있는 즉 시장성이 크다는 거죠. 시장성이 클수록 오래 걸려요. 코스피도 당연히 시장성이 오래 걸리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금리가 지금 그와 같아요. 금리가 지금 올라와서 이제 과열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열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리가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표적으로 증명되는 거가 또 방금 보여드린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 금리가 이제부터 바닥을 찍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을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얘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가 보도록 할게요.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뭐 중동산 두바이도 있고 다 있는데요. 서부 텍사스유 WTI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유가는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윗단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얘는요. 강력한 하락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강력한 하락 신호예요. 제가 썸네일을 잘 못 짜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께서 좀 썸네일을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리얼티 클럽 계신 분들이, 쌤이 이게 구미맛 당기게 이렇게 제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해가지고 잘 안 늘어. 내용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강력하게 이제부터 한 번 더 매도 신호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싸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싸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기름값 우리가 싸진다. 뭐 이런 거야? 그거 좋지. 좋은데. 좋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뭐예요? 산업이 안 좋아진다. 이 얘기예요. 산업이 안 좋아진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쉽게 얘가,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을 것이다. 바닥에 닿았다. 이런 것들은 거에 뭐 한 또한 증명이죠. 환율을 좀 볼 건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어제 그저께 보세요. 어제 그저께는 심각하게 빵 떨어졌어요.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 가까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반등이 올라오는데요. 얘는 계속해서 기조가 하락 기조로 가고 있다. 환율은. 그쵸?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달러 사는 사람들 여기서 다 매도 치라 그랬죠. 그리고 매수하려면 이쯤에서인가 막 매수 얘기했었죠. 그쵸? 근데 제가 이거 매수를 굳이나 권장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매수 권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계신 거 보유를 하라. 왜냐면 이 슬리피지 캡차. 내가 살 때는 예를 들어 1150원에 은행 가서 사고 팔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불리하게 예를 들은 거예요. 1300원 이렇게 팔면 이 갭차 때문에 얼마 안 돼요. 이때는 내가 매수다 이러면은 매도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살 때 이만큼이면 팔 때는 11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차이가 크잖아.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내가 매도하려면 1300원인데 매수하려면은 막 얼마야? 뭐 1280원 뭐 이래야 되나? 이런 거야. 이런 게 얼마 차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땐 이거고 매도할 때는 이건데 이렇게 반대인가?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나?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환율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자금이 엄청 크다. 그렇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지만 뭐 글쎄 그렇게 자금이 많은가? 10억, 20억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할 필요가 굳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투자할 것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금이 적다 해서 투자하지 마라.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경제 크기 파이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환율 여기서부터 매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나서는 환율 주가가 정말 쫙쫙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뭔가 어떤 기미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매수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장대로 많이 하락하려는 모습을 혹시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올 수 있으나 이거가 아직 뭐 추세 완전 기조가 꺾여서 끝나버렸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수강생 들으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고점이 있는 금의 매물들의 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조정이 되고 갈 수도 있지만 기조 자체는 꺾이진 않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오늘 뭐 주식시장만 풀어주는 게 세계적으로 크네요. 그죠? FOMC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2월 달에 세미나를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 되게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달 아마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2500선 전 고점이 있는 데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돌파하지 못하고 압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선이라는 거가 코스피 2500선이라는 거가 되게 있는 의미선이 이렇게 되면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얘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매물이 출현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우리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컨셉으로 보았을 때는 얘는 단기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추세에 있어가지고는요, 아직은 기조가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대응은 얘기해야 되니까, 만약 얘가 내려와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내려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갈 자리는 아니야, 지금. 지금 그럴 거 아니야.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막 쭉쭉,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기조 꺾여서 좀 떨어져야 돼. 이번 달 초에 정확히 조정해요. 2월 달 초부터는 좀 지금 꺾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꺾여 내려갈 때도 됐어. 그리고 좀 내려갔다가도 얘는 한번 올라올 거예요. 분명히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가 준비돼야 돼요. 올라올 때 얘가 잘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세가 해피하게 좀 더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을 것입니다. 얘가 만약 올라오는데 만약에 또 두들먹고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고 그러면 좀 이제 골 아파져요. 근데 골 아프다 해가지고 막 여기가 2200선이 깨지고 막 이러진 않아.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 표현 이런 거 막 하면 안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내가 볼 때 2100선은 지킬 것 같은데? 그만큼 표현 잘할게요.
이게 아다로 오달라 뭐 리얼티가 어디가 리얼티 쌤이 2100선 안 깨준다니 2100 깨졌어 뭐 이렇게 말하면 고라파지는 건데 그만큼 아이 괜히 얘기했네 씨. 하단선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 하단선 이쯤에는 이렇게 얘기할게. 그래 하단선 2100쯤에는 매수가 계속해서 영입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더라도요 재앙은 없을 거라고. 이런 재앙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말 2000선 깨질 확률은 있잖아. 내가 볼 때는 지금 15%도 안 돼. 2000선 깨질 확률은 15%도 안 돼. 2100 정도면 2100? 내가 볼 때 2100도 힘들어. 지금 2100도 힘들어. 기껏 내가 볼 때 기껏 많이 떨어져야 2250선이야. 2250에서 2300선이야. 많이 떨어져 봐야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얘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매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컨셉마다 다르지만 전략마다 다르죠. 이미 배우신 분들은 예, 멀리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굳이나 이거 끊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부동산 좀 오랜만에 한번 좀 징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네, 요즘 부동산 보면은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다? 지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자, 전세 사기친 공인중개사 자격증 빼앗는다. 오늘 대책 발표. 아니 올라갈 때는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고 전세 사기가 되어버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싶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세 사기를 대놓고 정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통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라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회의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방안 개선과 현재 진행되는 수사 결과에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주택 1100채 이상을 소유한 상태로 사망한 빌라 사기꾼 송임 빌라왕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지원제도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수업을 들으라면 들으세요. 좀 제발 좀. 그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전세 사기 친 사람들 중에 이 전세 사기가 돼버린 거죠. 전세 사기가 되어버린 거거든. 근데 쌤도 돈이 많대. 저기 부동산이 많아요. 쌤도 부동산 많은데 전세 사기 친 사람들 중에는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있어. 전문가의 길을 가던 사람들도 수두로 빽빽해. 정말 많아. 정말 많아. 말도 못하게 많아. 이 사람들도 다 빌라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빌라왕처럼 빌라왕 사기치듯이 했어. 그러면 이 빌라왕이 인천에서 와가지고 빌라를 많이 해 잡수셨는데 그리고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예. 근데 잡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천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겁나게 해먹었단 말이야. 그럼 리얼티 쌤이 그걸 모를까 알까? 저도 알아요. 그때 당시 알았단 얘기야. 그때 당시 어느 지역에 가서 이거를 빌라를 사서 전세를 빼서 해먹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알았어. 진작에 알고 이 사람들보다 몇 지역을 더 뽑았지 덜 뽑진 않았을 거야. 근데 저는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가르쳤어. 그리고 쌤 하지도 않았어. 그쵸? 지금 와서 아파트가 가격이 매매 가격이 빠지고 전세 가격도 빠진단 말이야. 지금은. 그쵸?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이 빌드를 잘 배워놓은 사람들은요 덜해요. 충격이 훨씬 덜합니다. 근데 빌드를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요 이거가 지금 충격 왔을 때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나 제가 해놓은 사람들은요 지금 뭐 세금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세금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법인으로 많이들 권장했으니까 제가 세금 때문에 힘들 수는 있으나 근데 이 세금도 법인으로 해서 이 종부세 이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대출 많이 낀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난 대출 권하진 않았어. 난 대출 뭐 영끌에다가 뭐 부동산 오적인가 뭐 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뭐 대출 겁나 권했잖아. 그죠? 자본주의에서 뭐 대출해야 된다고 회사 다니는 이유는 대출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말 한 적 한두 번 있어요. 근데 난 적극적으로 막 엄청 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 그렇게 막 영끌에다가 막 그렇게 그러진 않았어. 지금은 주식 영끌에다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만약 주식시장이 만약에 이게 안 올라가고 더 곤두박질 쳤어. 그럼 이건 정말 제 잘못. 전 접어야 돼요. 저다 지금 생사를 갖다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전 주식에다 지금 영끌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파트는요 여러분들 빌라왕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 가던 사람들 알고 있어. 이게 왜냐? 투자의 정석을 안 지켰어.
투자의 정석을. 애초에 늘 얘기하죠. 쌤이 수업할 때도, 주식 수업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베팅을 하기 전에 내 손에 돈이 있을 때 리스크를 관리를 준비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전문가는 안 됐을 때의 하단선을 보지만 초보들은 윗단을 봅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소위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98%야. 98%야.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티 수업을 들으면 다 전문가 이상 타율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는 게 주식에서 리스크를 갖춰서 부동산도 동시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잡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가 심각해가지고 막 다 초토화되고 이런 건 없어. 우린 그런 건 없어. 먹었던 거 못 먹어서 그게 아쉽다 이런 말은 하지, 우린 막 지금 뭐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해. 우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정말로.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네이버 부동산. 또 하나 더, 부동산 가격 하락폭 줄었지만 거래폭은 글쎄 급매물 일부 소진됐지만 고금리 부담 등의 관망, 매도자 매수사 간에 대한 가격 인식차도 여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진은 서울 중랑구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급매물은 지금 좀 줄어들었고 하락폭도 좀 완만하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은 0.59 마이너스에서 0.48로, 서울은 0.35에서 0.31로, 지방 같은 경우는 0.39에서 0.3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면서 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들과 또 뒤에 거 볼게요. 이거 연동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지난해 아파트 전월세 거래 100만 건 돌파,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또 보면은 부동산 지인에서도 지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실에서도 보면은요, 아실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심리도 또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과 우리가 스틱 운전을 하잖아. 그러면 1단 기어를 넣죠. 1단 기어를 넣고 어느 정도 RPM이 딱 올라오면 2단 기어로 넘기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한 순서 같은 것도 있거든. 지금은 뭐를 좀 참고해야 되는 때냐면 매수세에 대한 어떤 심리지수나 이런 것들을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아주 바닥이었던 거가 지금은 좀 다소 좀 완만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곧 거래량으로도 좀 이어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미분양, 매물증감, 거래량 있다. 예.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 꼭 대표를 할 수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22년 강남구 21년도 이렇게 그죠? 2,600건에서 700건으로 확 줄었거든요. 21년도에 2,600건, 22년도에 거래가 줄고 23년도에도 현재 상반기 거래량이 18건으로밖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뭐 기타 마포구나 이런 데도 지금 보면은 팍팍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데는 좀 비싼 데잖아요. 그죠? 송파구 이런 데는 되게 좀 비싼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완만한 곳, 영등포구, 그리고 뭐 은평구 이런 데는 역시나 거래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는 많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어요. 12월 달에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22년도 12월 달에 이미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전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격은 많이 떨어진 것이 다소 완화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거래가 그리고 11월에서 12월로 뛴 것 또한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소 이제 바닥이 오지 않았냐라는데 no, 절대 아닙니다. 이건 희망회로야.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지수도, 매수 심리지수도 지금 보셨지만 11월부터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바닥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리얼티쌤이 그동안 몰고 온 게 얼만데, 내가 시장을 얼마나 잘 보는데, 댓글들 보면 아시잖아요. 댓글에 정말 대한민국의 폭락을 맞춘 사람은 리얼티와 이현철 소장하고 그리고 김기환 대표. 이건 좋은 얘기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김기환 대표하고 이렇게 3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들 중에서도 시계열로 봤을 때 가장 적중률이 높았던 분, 그리고 정말 오차가 없는 분, 리얼티쌤이 최고 유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십니다라는 이런 댓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죠. 심지어 전문가들 중에는 떼어다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참고해서 본인이 매스컴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있다고.
분명히 한두 개를 따라야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데 계속 따라오는 거야. 듣고 참고서 이 말 하면 괜찮겠네. 이제는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에 이렇게 닉네임을 넣으려 그래. 전문가들의 스승 한번 해보고 싶어. 전문가들의 스승. 전문가들의 스승. 근데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건 목표인데 이걸 아직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 제자분들 중에서 전문가답다 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직 안 났거든. 나중에 전문가들이 이제 양육이 될 거예요. 지금 벌써 주식 보면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장난들이 아니야. 어쩔 땐 쌤보다 매매 더 잘해. 진심. 이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많이 따라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부동산이 뭔가 왈가불가할 때가 아닙니다. 거래가 트고 뭐 심리지수가 좀 올라온 거 11월 대비 12월로 올라온 거 이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에서도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있었어요. 6월 달쯤인가? 그때쯤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22년 초에도 여보세요. 있었는데 여전히 하락이었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어. 거래량도 마찬가지야. 거래량도 이게 무조건 뭐 부동산 가격이 스트레이트로 간다고 하는데 쭉쭉 가잖아.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로 올라오거든.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은.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이거 가지고 거래량이 더블로 떴다 이거야. 거래량 100% 증가. 기자들도 이런 식으로 쓰죠. 거래량이 전월 대비 100% 증가했다. 야,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어떠한 주식을 샀어. 근데 이 주식이 100원이 된 거야. 그럼 90% 마이너스 난 거잖아. 그 100원에서 100원 올라가지고 200원이 됐어, 얘가 이렇게. 그럼 100% 올랐죠? 맞죠? 그렇다 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회복이 뭔가 된 거냐? 1,000원까지, 아니, 최소한 800원까지 와야지 상승에 그게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수를 한다 한들 100원에서 200원 되면 여기서 매수야? 아니죠. 얘가 50원까지 갈 수도 있죠, 다시. 그죠?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봐봐, 다시 얘기해 줄게. 1,000원이, 그죠? 100원 됐대. 100원이 200원 됐대. 바닥인가? 이거 바닥이에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바닥을 예측하냐고.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야. 이거는 산술의 역할이야. 이거 산술. 투자할 때 관리하는 현금 관리 베팅 방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산술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이거가 기법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이거 방법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바닥이 왔다고 얘기를 하냐고. 전문가들 중에서 계속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환장한다 진짜.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볼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혼동될까봐 그래요. 그래서 뉴스도 짚어주고 그 다음에 주가도 짚어주고 세계적인 시황도 짚어주고 중국에다 펀드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면 매우 좋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죠? 부동산 지인 같은 것도 오랜만에 거론하면서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 시세 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실도 지금 심리지수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쵸?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풀어드렸는데요. 지금 뭔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조금은 힘든 때예요. 좀 긍정적인 정책 요인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아직요. 저도 부동산 빨리 풀리면 좋겠어요. 경제만요. 황한솔 리서치 연구는 금리 인상이 대출 이자 부담 커지자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시장이 선호가 되고 있다. 계속해서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역전세가 나거나 또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다 빠지니까 세입자들로부터 좀 난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실전 경험으로 또 실전으로 제가 그거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아마 그거를 좀 거론하고 싶은데 이번 달 너무 좀 바쁘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차마 얘기를 못해요. 여기선 그건 얘기하기 매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방법을 일러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투자 잘 하고 계시죠?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때가 반드시 지나고요. 이때가 반드시 지나면 또 웃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다시는 이게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이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몇 년 전에는 또다시 여러분들이 부를 꿈꾸고 결국에는 투자한 사람이 이겼구나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댓글 좀 많이 주세요. 댓글 좀 많이 오시고 카톡방 밑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수강 2명 남았습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많이 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배워둬야 돼요.
지금 배워놔야 부동산을 대처하고 바닥이 언제인지 알아내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스킬을 가르칩니다. 그래 배워두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여러분들 꼭 수강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